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환경정리 2탄 이름하여 What's in my desk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12년이 넘도록 교직에서 일하고 있고 또 게다가 워낙 뭘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사무용품, 생활용품들도 아무거나 막 사서 쓰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는 누가 교실에 남겨두고 간 스탬플러, 계산기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그런 물건들에는 별로 애착이 생기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결국 하나씩 사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차가 넘은 지금은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무용품이 제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채워지게 됐어요. 저는 일단 쓰기에도 편하면서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공간에 어울리는 것을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과 일의 능률을 올리면서 또 쓰면서 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그런 사무용품 위주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중에 대다수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일지도 모르겠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쓰기 편하고 그냥 조금 더 예쁘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물건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물건을 알게 되는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미 있는 것을 예쁜 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상에 소개되는 제품들은 자막과 더보기란에 자세한 정보를 남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물건 고르는 저만의 팁과 예산 확보 방법 등도 담아보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무용품 추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스테이플러 2종이에요. 얘는 누샤인 제품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찍혀서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얘는 무인양품에서 샀는데 심없는 스탬플러거든요. 많은 양의 종이는 찍을 수 없고요. 2-3장 정도 되는 양의 종이를 심 없이 찍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들리실까요? 이게 엄청 부드럽게 찍혀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서 써보셨던 다른 선생님이 이거 뭐냐고, 이거 쓰면 내가 막 우아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잘 찍히는 스테이플러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심없는 스테이플러인데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이가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핀 없이 종이를 고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랑 비슷한 제품을 선물 받아서 썼었는데 걔는 여기 끝에가 화살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어가지고 잘 빠지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 단점은 아무래도 심 있는 것보다는 좀 풀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 장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쓰셔야 되지만 환경에도 좋고 또 가볍게 쓰기 좋아서 뭐 한두 장짜리 나눠줄 때 금방금방 하는 활동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30펀치와 라운드 펀치거든요. 30펀치는 당연히 30 파일의 필수품이라서 여러 가지 걸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다이소 것도 있고 뭐 되게 고가의 어떤 30펀치도 있는데 일단 25장 이상이 뚫어줘야 되거든요. 보통 활동지 한 장을 나눠주는데 여러 번에 나누면 번거롭잖아요.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많은 양이 뚫리면서 색깔도 제 책상에 어울리면서 또 누르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펀치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찾게 됐고, 네, 이 제품에 이지가 안 써져 있는 더 저렴한 버전도 있었는데 확실히 눌러봤을 때 이 제품이 힘이 덜 들어가서 몇천 원 더 주고 이 제품을 사게 됐고요. 이 제품은 라운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펀치예요. 보는 것처럼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뚫으면 S부터 제가 뚫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양이 한 번에 뚫리지는 않는데 여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펀치 안 쓴데 S, M, L 이렇게 뚫은 차이가.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라운드를 처리를 하면 뭐 예쁘기도 하고 뭐 손 다칠 위험도 없으니까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고 환경정리 같은 거 게시물 걸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음은 계산기. 이거예요. 계산기 많죠. 사실 학교에 굴러다니는 게 계산기이기도 한데 저는 좀 핸드폰보다 어쨌든 계산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또 크기가 적당해서 누를 때 이렇게 다른 숫자가 한 번에 안 눌리는 사이즈를 원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 10,000원대였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키보드하고 마우스입니다. 사실 이거 키보드 없으신 분은 없죠? 근데 저 책상에도 되게 오래되고 낡은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유선으로 된. 그래서 어차피 내가 쓰는 건데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생각해서 로지텍 상품을 샀고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일단 예쁘기 때문에 2개 해서 30,000원대 샀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괜찮은 소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추천해요. 다음은 바로 이 데스크 매트와 마우스 패드입니다. 일단 이 마우스 패드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엄청 칭찬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죠. 아비에무아 제품이고 색깔이 3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 채도가 낮은 블루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 색으로 했고 2개 샀어요. 사무실하고 집에다가 2개 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 매트는 일단 A4 용지가 2개가 깔끔하게 들어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A4 용지를 넣어도 사이즈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속에 뭐 중요 문서 같은 거 봐야 되니까 이렇게 덮개가 있으면서 또 격자가 있으면 뭔가 자르거나 할 때도 되게 편하잖아요. 물론 칼을 쓰진 않지만 격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종이가 2장이나 들어가고 또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작동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스크 매트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2개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물건은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 중 가장 신박한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지워지는 볼펜, 지워지는 형광펜이에요. 프릭션 제품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록할 때 항상 그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막 볼펜으로 쓴 거 이렇게 지우고 하는 게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쓰면 여기 뒤에 있는 이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형광펜도 똑같거든요. 지우개도 따로 팔고 색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기본으로 된 이 삼색 0.38 볼펜을 썼는데 안에 이 빨간과 파랑이 안 예뻐서 제가 이 색깔들을 다른 색깔로 바꿨어요. 약간 로즈색하고 스카이블루 색깔 같은 걸로 바꿔서 채워 넣었고요. 이 심들이 굉장히 색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끼워서 쓰실 수도 있고 단색도 파니까 단색으로만 사실 수도 있고 이 지우개도 따로 단품을 팔고 있어서 원하는 걸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 했더니 뭐 열에 의해서 이게 지워지는 거라고요. 마찰열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제가 정확한 과학적 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이얼이나 달력에 진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볼펜입니다. 형광펜도 프릭션에서 엄청 많은 종류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신상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렇게 2개 정도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볼펜의 짝꿍이죠. 네, 이 달력인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를 대고 긋지 않아도 이 라인대로 일정을 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체크하는 란도 있고 주간 쓰는 란도 있고 뭐 그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달력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뒷면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고 제 책상에 어울리는 색이라서 달력을 쓰고 있고요. 단점은 칸이 작기 때문에 글씨가 크신 분들은 좀 쓰시기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글씨가 작고 깔끔하고 반듯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달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집게예요. 사실 클립 많이 쓰시잖아요. 업무할 때. 공문 같은 건 클립으로 가능한데
아이들 활동지는 클립으로 하기에 좀 장수가 많거든요. 20장, 뭐 많게는 뭐 4, 50장 되는데 이게 진짜 딱 적당해요. 이 정도 사이즈 클립.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집게를 사두시면 활동지나 안내장 걷었을 때 묶어놓기가 정말 딱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안내장 걷은 거나 활동지들 이렇게 집게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립도 좋고 두꺼운 집게도 좋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아주 작은 집게를 사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닭구들의 필수품이죠. 종이 테이프예요. 저도 뭐 이것도 있고 여러 종류도 있는데 사실 교실에서 쓰기엔 이거보다 살짝 두꺼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게시물 같은 것도 저는 종이 테이프로 많이 붙여요. 왜냐면 일반 테이프는 자국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가벼운 제품, 가벼운 게시물들은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테이프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기 프린텍 풀테이프예요. 풀테이프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고를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깔끔한 제품으로 골랐고, 영수증 같은 거 붙일 때 굉장히 깔끔하면서 우아하게 붙일 수 있고, 아이들 작품도 풀로 붙이면 좀 잘 떨어지는데 양면 테이프 쓰긴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찍 그어서 붙여놓으면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분필하고 분필 케이스. 일단 요거 크레올라 분필은 제가 인스타에 1000원의 행복이라고 소개했는데 2000원이 안 됐던 가격이에요. 1000원대에 이렇게 예쁜 12가지 색깔의 분필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가격도 진짜 착하고 또 이렇게 쓰면서도 굉장히 힐링돼서 아, 너무 좋다. 역시 색연필은 크레올라인가 했던 그 제품입니다. 분필들 짝꿍이 바로 이 분필 케이스예요. 이 분필 케이스는 제가 2017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거 사고 싶다고 물어보셔서 다시 그 거래 내역을 봤는데 지금은 단종됐던지 아무튼 그 업체에서 안 팔고 비슷한 유사 제품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 집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고 또 여러 종류를 넣어봤는데 어제 선생님이 가져온 다른 분필도 넣어봤거든요. 뭐 물 분필? 뭐 그런 것도 넣어봤는데 다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석이 있기 때문에 칠판에 편하게 붙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 세트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 추천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제가 쓰는 생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여기 보이는 손소독제하고 핸드크림이거든요. 손소독제는 템버린즈의 시그니처 향인 000번 향이 들어있는 손소독제고 한참 너무 핫해가지고 제가 뭐 품절 직전에 몇 개씩 수량 남았을 때 구해서 저도 쓰고 선물도 해드렸던 향이에요. 손소독제긴 하지만 엄청 향이 강해서 손을 씻고 나서도 계속 그 향이 지속되거든요. 이렇게 뭐 제형은 그냥 일반 손소독제 같은 제형이고 바르면 엄청 진한 향이 납니다. 저한테는 사실 좀 엄청 독한 향이긴 한데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남자분들 쓰기에도 괜찮은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논픽션 핸드크림이에요. 논픽션 요즘 이솝 핸드크림을 앞지를 만큼 판매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섬에 있는 더 캐시미어 뭐 생활 제품들도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약간 꾸덕한 느낌? 많이는 아니지만 좀 이 정도 꾸덕함이 있고요. 바르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보다는 이 향이 좋지만 손소독제 중에서 가장 예쁜 패키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머리끈인데 머리끈 진짜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머리를 묶을 일이 많고 그래서 곱창이나 집게핀 같은 거를 두고 사는데 드파운드에서 샀던 제품이고 겨울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머그잔하고 텀블러입니다. 얘는 미르하고 아비에무아가 콜라보한 보냉컵인데 안에가 투명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좀 써서 얼룩이 있지만 보온 보냉도 잘 되고 일단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킨토에서 샀는데 이거 말고 사실 처음에 그냥 트래블 시리즈에 있는 트래블 시리즈 보냉병을 먼저 샀었어요. 한섬 적립금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해서 샀는데 아이보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이래서인지 스크래치도 안 나고 때도 안 타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연한 기회에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 제품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손잡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짐 많을 때 손잡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칫솔 살균기입니다. 엄청 예쁘죠? 네, 단순하게 생겼는데 깔끔하게 칫솔에다가만 끼우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쓸 수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달려있어서 건전지 넣지 않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선 충전기예요. 여기 이렇게 잭이 연결돼 있고 책상에 툭 올려놓고 제가 뭐 일하고 할 때 휴대폰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되니까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물티슈 케이스하고 두루마리 휴지 티슈 케이스인데 물티슈 포장지가 너무 안 예뻐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집에서도 쓰고 있는데 교실에서 깍티슈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용이랑 제 거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세트로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교실이나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냉병 그리고 커피포트입니다. 이건 헬리오스 제품, 드롱기 제품인데 원래 이 드롱기 제품만 몇 년째 썼었어요. 제가 풀 스테인레스로 된 커피포트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 제품들 알아보다가 드롱기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워낙 명성 있는 브랜드고 또 오래 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제품을 선택했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계속 열을 받다 보니까 여기 있는 라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없어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드롱기 커피포트고요. 여름에 시원한 물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따뜻하긴 해주지만 시원하게는 못 해줘서 이 보냉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사실 약간 여름쯤에 충동적으로 이 보냉 주전자하고 그다음에 보냉병 긴 거를 샀는데 보냉병은 한번 떨어뜨렸더니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안쪽이 유리예요. 그래서 유리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와장창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빠이빠이 했고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게 용량 굉장히 크지만 1리터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물이 여기까지 넣었을 때 1.7리터인데 이게 1리터니까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집에서 쓰기도 뭐 감성템으로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학교에서 하루 정도 시원한 물 담아서 먹기에도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점점 물건이 커지죠? 네. 이거는 가습기입니다. 환경정리 영상 소개할 때도 살짝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교실이 아무래도 나무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나무 느낌, 아이보리 그러면서 용량이 엄청 큰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찾게 됐고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계속 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장 높은 건 안 되고 한 중간이나 밑에 정도 두면 하루 종일 틀어놔도 이제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롱기 히터예요. 사실 디자인에 반해서 샀고 겨울에 제가 좋아하는 미소쌤
선물해 주려고 백화점 갔다가 제 것도 같이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엄청 가볍고 금방 따뜻해지고 예쁘고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히터다 보니까 좀 건조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드론기에서 나온 라디에이터 제품을 제가 집에서 쓰는데 건조해지지 않는 대신에 따뜻해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즉각적으로 따뜻해지는 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교실에서 온열기 쓰지 말라고도 하는데 겨울방학에 교실 출근해 보시면 정말 그런 말 못 하실 거예요. 히터를 틀기에는 너무나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렇다고 안 틀자니 너무 춥고, 그럴 때 이렇게 개인 온열기구 쓰시면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단 이렇게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만국민의 체어죠. 커블 체어. 엄마가 처음에 홈쇼핑에서 하나 사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교실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이렇게 여러 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앉으면 조금 허리가 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자세 안 좋으신 분들, 또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주변 분들 진짜 많이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뜯으면 코튼백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인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향도 좋아서 커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마시기 좋은 차 같아요. 저도 되게 아껴서 먹고 있는 차고, 평소에는 트와이닝을 아이오브에서 시켜서 먹었었어요. 근데 트와이닝에서 먹었던 많은 차들 중에서 좀 맛있었다, 괜찮다 하는 차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되게 나른해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먹으면 릴렉스 되는 느낌? 근데 막 아침에 활기차게 마셔야지 할 때 마시는 차는 아닌 것 같고, 좀 피곤한데 릴렉스 하고 싶다, 자기 전에 마시고 싶다 하기에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이 차까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무용품, 생활용품 추천은 끝이 났는데, 이 제품은 진짜 아이들이랑 쓰면 좋다 하는 게 있어서 감성템은 아니지만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예요. 후지 인스탁스 제품이고 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만원? 9만원? 이게 사실 이런 폴라로이드가 필름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고 그런 걸 사면 필름 값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완전 미니여서 학급당 경비로 감당하기에 적당한 필름을 쓰고 있어서 이 제품이 있으면 아이들이랑 수업하기에 또 추억 쌓기에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이 2 제품은 제가 진짜 감성템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말어 진짜 끝까지 고민했던 제품인데, 엄마로서 진짜 이거 너무 괜찮아서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거든요. 대체제를 못 찾았어요. 이거 병아리 크레용하고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15칸 가로노트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초등교사로서 여러 가지 문구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는 제가 써본 크레용 중에 가장 손에 꼽게 좋았는데 여러 아쉬운 점이 다 보완이 돼요. 매직으로 쓰면 굵은 글씨는 되지만 굉장히 삭막하고 딱딱하고 차가워요. 그리고 색연필로 쓰면 따뜻하지만 연해요. 그리고 가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크레파스를 쓰자니 많이 묻고 또 이렇게 똥이라고 하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용은 그런 게 없거든요. 손에 묻지도 않고 또 색깔도 여러 종류고 게다가 따뜻한 느낌까지 있어서 제목 같은 거 써주고 할 때 이거 쓰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예쁜 디자인은 아니라서 비슷한 제품으로 다른 걸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구비해 두고 아이들 모둠 활동할 때도 매직 대신에 나눠주기도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표지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비슷한 제품을 엄청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로 15칸 그리고 숫자가 써 있으면서 안에 점선으로 가이드까지 있는 공책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더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1, 2학년들은 받아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5자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된 공책을 일반적으로 사서
그걸 눕혀서 쓰시더라고요. 15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걸 쓰시면 눕히지 않고 깔끔하게 쓸 수 있고 번호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칸을 잡아먹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지도용으로도 좋고 학부모로서 너무 추천하는 템이라서 이 두 가지는 감성템은 아니지만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엄청 고르고 골랐는데 물건이 30개가 넘더라고요. 취향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갖게 되고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랑 돈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요. 바로 나에게 어울리고 맞는 물건을 고르는 법이에요.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색상인지, 마지막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지, 이런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 일단은 아름답고 예뻐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리 실용적이고 편안해도 사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저의 가치고, 그 중에서도 오래 쓸 수 있으면서 환경에 좋은 것 위주로 구입을 하려고 노력해요. 같은 제품이면은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레스, 종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환경에도 좋고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제품들 위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색,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영준 교수님이 그리스 산토리니가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가 기억이 남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통일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유사한 컬러 대신 다양한 텍스처와 형태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산토리니 보면 막 하얀색 집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텍스처로 막 산재에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저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베이스로 그것에 바탕을 깔고 여러 형태나 텍스처를 섞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뭘까,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이 뭘까,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옷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저를 가장 밝혀주고 제 주변에 놓았을 때도 공간을 밝혀주면서 조화롭다고 느낀 컬러는 아이보리였어요. 그래서 채도가 좀 낮은 하얀 컬러죠. 저는 아이보리 색이 편안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좋고 다른 어떤 색과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도 기본적으로 아이보리 색으로 통일해서 사고 있어요. 그 위에 제가 추가적으로 좋아하는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블루라든지 또 그레이 색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급 바구니 같은 것만 해도 하얀색이나 아이보리색으로 쭉 통일을 하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노란색, 초록색, 연두색 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을 하되, 가끔 너무 때가 타거나 좀 오래 써야 하는 물건들은 그레이나 브라운처럼 제가 2번째, 3번째로 좋아하는 컬러로 사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놀이용품 두는 바구니, 그리고 뭐 고무장갑, 그리고 이런 데스크 매트 같은 것들은 때가 너무 많이 타서 그레이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째로 저는 한 브랜드 파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옷도 어느 한 브랜드가 좋으면 거기 있는 옷들을 막 쭉 사는 편이고, 또 그게 시들해지다가 다른 브랜드로 옮겨 타면 그 브랜드에 있는 것들을 막 쭉 쓰는 편이에요. 많이 사기도 하고 또 많이 팔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일단 한 브랜드를 쓰다 보면 제가 그 브랜드의 철학과 취향, 그 무드에 좀 녹아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뭘 섞어서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옷을 매치해서 입으면 잘 어울리고, 뭐 애플의 휴대폰과 아이패드와 맥북을 같이 쓰면 어울리고, 그리고 문구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미쯔비시에 빠져가지고 미쯔비시가 전범 기업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막 신제품 문구류들을 막 온갖 걸 써봤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릭션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는 볼펜이나 형광펜들을 많이 샀는데, 이렇게 회사를 통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건이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워지게 돼서 좋은 것 같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무드에 저도 녹아들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진짜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결국엔 절약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하는데 A가 500원 1000원 더 비싸다 하면 무조건 A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중에 조금 더 비싼 거는 분명히 질이 좋아요. 제가 펀치 구입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몇천 원 차이인데 분명히 얘가 더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걸 사면 나중에 이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 사고요. 그렇게 사서 그냥 오래 쓰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두는 것이 제 심신 건강에 좋다는 거를 지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제 돈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환경정리 용품 영상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거 다 사비로 사셨어요?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사비로 산 것도 있고 여러 다른 경로에 공비? 공적인 돈으로 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마우스, 당연히 제 사비로 사겠죠? 그리고 이런 컵, 당연히 제 사비로 사겠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 물건이고 제가 가지고 다니고 혼자 쓰기 때문에 당연히 사비 지출을 합니다.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제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 공용으로 쓰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쓰는 이런 크레용이라든지 스탬플러나 펀치같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제품들은 여러 루트에 돈을 마련해서 쓰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쓰기 좋은 게 학급당 경비예요. 이게 정교조에서 얼마 전에 협약을 해가지고 학급당 경비 금액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라서 다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맥시멈으로 주진 않지만 1년에 30만 원 정도의 학급당 경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리 용품이나 청소용품 같은 것도 계산급으로 받는 학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학급 환경정리나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연구회나 동아리에서도 사무용품을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회나 동아리 할 때도 보면 사무용품비로 책정은 해놨는데 뭘 사드려야 좋을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가 이거 좋아요 하면 사드리고, 또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도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인플러 같은 거, 이런 사무용품들은 연구회에 속해 있다면 연구회 사무용품비로 사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면 참 좋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1년 쓸 교실 예쁘게 꾸미느라 시간이나 돈 쓰고, 또 문구류 사무용품 학교 행정실만 가도 많은데 돈 들여서 뭐 사비 쓸 필요 있냐? 그런데 저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제 교실과 책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으면 일단 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더 따뜻해지고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물건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하나씩 사면서 알아가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존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이든 물건이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결국 자신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수업과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건, 또 나에게 잘 맞는 물건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존중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화 예고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가끔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팁도 얻어가시고 또 삶의 동기도 받으신다고 해주셔서 저 역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러한 감사함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진 재능 아닌 재능? 노하우 아닌 노하우죠. 그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환경정리와 사무용품 영상을 찍게 됐고, 다음 하루 2017년도에 제가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 나갔던 연구대회였고, 물론 그 후로 다른 연구대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연구대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제가 처음 쓴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다음 영상은 연구대회 준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신학기라서 무척 바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아이들과 따뜻하고 또 행복한 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안녕.